네, 잔명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소서 작성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노하우를 또 전달해 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실제 자소서 항목을 우리가 파헤쳐 볼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이버 자기소개서 파헤치기입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유저라면 누구나 알고 또 흔히들 이 녹색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남다른 아이디어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네이버도 인재를 선발할 때는 까다로운 질문들로 지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인지 스튜디오를 통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바로 네이버 자소서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IT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그런 기업이고 그쵸?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좀 파헤치기 앞서서 네이버란 기업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입과 경력 뭐 구분할 거 없이 요즘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하면은 브랜드 네임만 딱 들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가 검색부터 메일, 그다음에 뭐 카페나 블로그, 뉴스, 네이버 캐스터, 쇼핑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데요. 네. 실제로 인터넷 지표를 보면은요, 네이버는 확고한 선두 자리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아주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터넷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대학생활 시작할 때쯤 인터넷이 엄청나게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이니까. 네. 그때만 해도 네, 네이버의 강세가 이렇게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쵸.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네. 네이버가 15년 전에 생겼거든요. 네. 그럼 서진 씨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지 그래요? 않을까 싶은데요. 더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1999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생긴 업체로서요, 네이버 컴이라는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주니어 네이버라는 부분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때 주니어 네이버 이런 어떤 형태로 많이 시작이 되었고, 한 게임 서비스 등으로서 초반에 인기를 모았습니다. 한 게임 또 분리됐죠. 네, 예, 네, 예.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코스닥으로 등록했다가요. 2004년에는 코스닥 업종 중에서 1위를 오르기도 할 정도로 탄탄한 성장세를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요즘에는 사업을 넓혀가면서 미국, 일본 등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플랫폼 자체를 현재 그냥 국내 포털 사이트가 아닌 나인이라는 플랫폼 사이트 형식으로 두고 있으며요. 그런 네이버 형식의 플랫폼 사이트를 최근 확장화시키는 현재 세계적으로 4억 9천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을 정도로 그 유용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카카오로 시작하는 네네. 그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서는 라인 서비스가 무척이나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네이버의 그 파급력과 스케일은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채용에 있어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네이버의 임직원들의 나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CEO 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임직원 나이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CEO면은 좀 희끗희끗하시지 됐을 것 않을까? 같고, 예. 예. 그렇죠. 직원들도 꽤 뭐 나이가 있겠죠. 평균 나이를 꼽으면. 그렇죠. 네. 평균 나이가 33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저보다 젊네요. 그러세요? 예. 아. 네, 좋네요. 그럼 CEO급으로 가셔야 되는데 임원급으로 가셔야 되는. 네. 예. 그렇군요. 예. 상당히 젊은 그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IT 기업이고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연령 자체가 아무래도 트렌디한 감각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젊은 기업 네이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는 우선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으로서요. 인턴제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공채를 시행했을 때 80명 정도 공채가 이제 뽑혔는데요. 그
전 단계 인턴으로 40명을 채용을 해서 그 40명 중에 80%가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들을 봤을 때요. 우리가 인턴제를 활용해서 네이버에 채용하는 방식도 상당히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80% 전환이 뭐 선착순일 리도 없고 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업마다 평가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평가 기준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협업이 가능했던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는데요. 수동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협업이 가능한 사람들을 좀 주로 많이 봤고요. 아무래도 IT 기업이다 보니까 빠른 무언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함, 그리고 항상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상황이 있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상당히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네이버 자체의 어떤 인재상하고 좀 맞물릴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실질적으로 채용 방식 자체를 공채로 채용을 합니다만 이때 그냥 뭐 지인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보낸다던가 이런 방식보다는 회사 자체의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정식 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서 서류를 잘 작성해서 채용 공고가 있을 때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 형태가 ACM이라는 자격을 수상자에게 가점을 주는데요. 네. 이것은 국제 컴퓨터 학회에서 주는 그런 수상의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네이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민영 학생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하반기에 지원을 했다가 이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요? 지난해인가요? 네. 지난 상반기요. 네, 지난 죄송합니다. 상반기. 상반기에 예.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예.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괜한 걸 물어봤네요. 이렇게 아픈 데를 또. 예, 아니, 죄송해요. 예. 어쨌든 뭐 민영 학생도 지원했었다라고 하지만 대학생이면 누구나 좀 그쵸. 가보고 싶었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네, 저도 인기가 많은 기업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는 현재를 뭔가 반영하는 거 아닐까라는 거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에게 많은 밀접성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취업 준비생에게 꿈의 기업으로 꼽히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뭐 우리가 이게 실물처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상의 공간인 거잖아요. 그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뭐든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네이버다라는 생각에 많은 취준생들이 많이 이렇게 꼽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유로움의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성 자체가 IT 기업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좀 자유롭고요. 저도 네이버에 이제 제가 직접 강의는 하진 않았지만 저 아시는 분이 강의를 했는데요. 다른 기업보다 한 11시쯤에 출근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최근 그래도 9시 정도는 교육을 예, 시키는데 11시에 자유로운 복장으로 나오시는 걸 보고서 와, 역시 자유로운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꿈의 기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뭐 대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예. 실제로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자유로운 목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종 업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달해주면서도 자유로움을 주고 있는데요. 리프레시 휴가라던가 뭐 동호회 지원이라던가 그린 팩토리라는 이런들이 유명하게 있고요. 특히 인사나 총무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결제하는 부분이 한 70%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윗분의 상사의 그 결제를 받고 그 결제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기 스스로 전결 사항이 7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한과 책임을 두 개 다 주면서도 자유로움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왜 민영 양이 지원을 했었나 이해가 됩니다. 정말 네. 가고 싶어진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너무
넘어야 할 관문이 있죠. 맞습니다. 기업의 스토리만으로도 예.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네이버 자소서 항목을 파헤쳐 봐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애매했던 항목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 자소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예. 예. 아, 이건 무슨 뭐 SNS 프로필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네. 두 학생은 자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혜진 양. 저는 상상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로 저 자신을 한번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네이버 하면 또 많은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트렌드를 알고 그런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고 뭐 이런 점을 조금 표현하고자 이 멘트를 한번 따왔습니다. 그래요. 예, 또 민영 양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관찰의 힘을 믿는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유저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는데 내가 네. 강점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각각 이제 한 줄로 좀 자신을 나타내 봤습니다. 이 두 학생들이 말한 포인트가 어떻게 좀 잘 잡은 건가요? 어떤가요? 네, 우선 기업에서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매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네이버의 어떤 비즈니스적 특성을 봤을 때 현재 어떠한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관점이고 이게 신생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상태고 그 치열한 상태에서 뭔가 차별화를 계속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은 현재 그 갖고 있는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이 네이버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역시 있는가라는 부분을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보면서 네이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런 방향이 과연 창의성, 뭐 치열함에 있어서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 그 다음에 차별화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그런 부분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말보다는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는 그래요. 그런 시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작성해 볼 만한 항목, 태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이버 실제 자소서 항목이고요. 네이버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네. 아, 이것도 참 어렵네요. 어렵네요. 예. 우리가 참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기업의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는 그런 문항인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어려운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아, 일단 차 대표님의 자소서부터 확인을 해보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요? 이 문항 자체가 네. 그 기업에서 해야 될 서비스는 어떤 거냐라는 거에서 회사 자체에 대한 저의 어떤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제가 회사의 어떤 뭐 임원이라면 그 회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논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을지 차현희 대표께서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네이버가 추구하는 기업 윤리관이 대한민국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돈이 최고의 가치로 떠오른 지금 착한 품성, 좋은 인성이나 인문학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률이나 심각해지고 있는 왕따 문제, 몇 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자살률, 실업률 등을 해결하는 데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 최초로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한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네이버지만 기부 문화뿐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늘린다면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네이버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맞는 말 같고 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경쟁력을 갖춘 글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매출적으로 회사의 어떤 컨텐츠를 더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관점을 쓸까 예. 하다가 현재 우리 사회에 네이버라는 위치는 상당한 위상을 주고 있는 네. 위치로서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가 반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윤리라던가 사회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사회적 문화를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관점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봤는지 예, 한번 들어볼까요? 혜진 양부터.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요.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항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인데 예, 좀 큰 그림을 그림으로써 내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높은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네이버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그렇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면에서 이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영이 형은 또 어떻게 봤어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소서를 보면 그릇이 큰 인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기업의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좀 본인 얘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예. 학생들이 잘 지적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제가 애로사항으로 겪었던 예. 부분이고 분명히 지적당할 거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역시 지적을 해줘서요. 예.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추후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소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는 취준생들을 평가할 시점이 또 왔습니다. 두 학생도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네, 제가 이 네이버를 찾아봤을 때 네. 일단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이 항목 자체가 다른 뭐 기업에 썼던 거를 가져다 쓸 수 없는 그쵸. 네이버만의 맞아요. 항목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쓰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예. 혜진 양도 직접 예전에 썼던 거 갖고 왔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민영이 양. 네. 아, 민영이 양. 예, 죄송합니다. 네, 지난 상반기에 네. 고배를 마셨던 그 자소서를 그대로 들고 아,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왜 고백을 마셨는지 오늘 또 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제가 더 이상 이름 헷갈리지 않고 혜진 양부터 작성한 자소서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대중에겐 특정 콘텐츠를 보지 않을 자유 또한 있다. 지난 2012년 네이버 도전 만화 코너에는 노이즈라는 타이틀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었습니다. 도전 만화는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해당 웹툰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상원 대표는 사과의 말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더 나은 창작, 소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콘텐츠에 관한 크고 작은 논란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정성, 폭력성을 이유로 다수의 웹툰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파워블로그라는 이름의 각종 상업 콘텐츠들이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그 자체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인터넷 전문 기업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맛집이 실망스러울 때 대중은 해당 식당보다 오히려 이를 방송한 방송사에 더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를 통해 소개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를 통해 소개되는 각 콘텐츠에 누리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2년 논란 당시 김상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자료를 네이버 측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소통을 우선시하는 온라인상에서 검열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적어도 네이버에 의해 모니터링된 작품들에 한해서 등급을 표시한 마크를 달아줌으로써 누리꾼들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단하게나마 인지하도록 해준다면 온라인 시스템으로서의 이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동안 누리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일정 수준 이상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혜진 양은 정말 이런 뭐랄까 생생하게 좀 자신의 경험, 자신이 직접 봤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작성 포인트를 좀 짚어줄까요? 예, 무엇보다 첫 번째는 네이버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을 함으로써 네. 좀 집중도를 높이고 싶었고요.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이 항목이 제가 이제 콘텐츠나 서비스 기획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썼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면서 그다음에 좀 실질적으로
즉흥적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도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자소서였습니다. 아이디어도 참 예. 환영할 만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한데 대표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내용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다 읽고 나니까 알 것 같은데요. 네네. 읽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봤을 때 일상적이고 네이버 사람들의 알고 있는 내용이 시작되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 그래서 문장의 구성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실증적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컨텐츠를 인증제화하자. 그래서 좋은 컨텐츠와 좀 안 좋은 컨텐츠를 좀 분리할 수 있는 인증 마크를 달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작성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사건들을 좀 잘 나열한다면 오히려 이 친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근거는 이렇다라는 부분에서 더 호감 있는 문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조금 더 글 자체가 너무 이제 대표님에 대한 충성도를 너무 나타내다 보니까 한 개인의 충성인지 조직의 충성인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예. 이제 자신이 어떤 역할로서 하고 싶어 하는지가 조금 정체성이 좀 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요. 예. 아무래도 자신의 역할을 좀 어필하면서 이런 글들을 좀 잘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좀 보완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문장에 재배치만 해도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까꾸로 이야기 뒤집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민영 양이 작성한 걸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써왔던 건데 당시에는 좀 내가 왜 이거 잘못 썼는지 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오늘 한 번 더 이제 네. 대표님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 썼을지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민영 양이 이게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러분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네. 겁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네이버 기획자가 된다면 꼭 기획하고 운영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 네이버 지도 한정판을 보여주다. 모바일로 네이버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별 세그먼트는 연령이나 성별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세그먼트를 나누어 그에 따른 서비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제가 네이버 서비스 기획자가 된다면 네이버 지도에 쇼핑을 더하겠습니다. 한정판을 찾아다니는 무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로 실시간 현황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모나미 1호점 리미티드 에디션을 찾아 현 상황을 검색하고 천송이 립스틱을 구하기 위해 파룸을 전전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이들은 한정판을 구매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네이버 지도는 여기에 게임을 더합니다. 한정판 재고에 대한 정보를 유저가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용자는 정보를 얻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한정판을 보여주는 지도는 광고 채널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아이디어 상품을 광고하며 판매점을 홍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카페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쇼핑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쇼핑 시장에서의 니즈가 강해진 지금 이 서비스의 확장으로 국내에서 해외 제품을 사려는 고객은 물론 해외에서 국내 제품을 사고자 하는 고객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캠퍼스 라이프를 업그레이드하다. 네이버 UI의 친숙함과 심플함은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무기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학교 이메일은 학교 서비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과 호환되지 않는 이메일은 학교에서 오는 정보만을 받아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캠퍼스 메일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 지도 지역 서비스 등과의 시너지는 캠퍼스 라이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팀 과제를 위해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찾아 나섭니다. 네이톤에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에서 밴드로. 이 번거로운 과정을 네이버가 해결해 준다면 캠퍼스 라이프는 보다 편리해지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자, 정말 민영 양은 네이버 유저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준 네. 것 같습니다. 작성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네이버 신입 기획자에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평소에 네이버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은 우리 민영양의 민영양. 특성을 보니까 디테일의 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쪼개고 또 쪼개서 무언가 차별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는데요. 글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조금 1번, 2번 항목으로 단락을 나누는데 1번 항목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한정판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판을 주자. 왜 그런 주제를 주었는지 어떤 지도나 기타 등등의 어떤 사례를 들으면서 한정판을 주었을 때 이 회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조금 더 이렇게 좀 구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 지도에 한정판을 했을 경우에 뭐의 한정판, 이게 좀 분산되는 듯한, 쪼개다 보니까 분산되는 듯한 느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정판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그 한정판으로 했을 때 기업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고, 그럴 수 있는 적용사항들이 지도라던가 무엇이라던가 적용법을 좀 설명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캠퍼스 라이프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것을 너무 캠퍼스에만 꽂히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노인 연령층도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똑같이 우리 메일을 쓴다던가 밴드를 한다던가 뭔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유저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대상을 차별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대학생을 위한 어떤 무언가, 그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고, 또 여성을 위한 무엇을 위한 이런 시스템별로 대상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안 같았어요. 근데 대학생으로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치우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좀 더 좋은, 그리고 서비스 자체에서 회사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진 양은 어때요? 민영 양의 자소서를 보고 본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저보다 훨씬 잘 쓴 것 같고, 처음에 딱 이제 민영양이 한번 썼던 자소서라고 해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길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 저는 굉장히 그러게요. 잘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적받은 부분이 이제 민영양은 굉장히 그 부분을 잘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1번 난 어떠한 아이디어, 2번 어떤 아이디어 이렇게 앞에다 써줌으로써 좀 집중이 확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과정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찾았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네이버는 당시에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떻게 우리 민영 양은 계속해서 네이버 지원할 의향이 있나요? 어때요? 네, 당연하죠. 지금 자소서를 조금만 더 수정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곧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목표로 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네이버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사람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성실과 책임감과 자신의 논리성을 갖춘 인재, 이런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을 또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내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중문화를 항상 이해하고 그 대중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면서 플랫폼으로서 어떤 선두주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게 네이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이 방송 보시고 자소서만큼은 좀 확실하게 써 가셔서 좋은 결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자소서 클리닉 계속되고요. 어떤 기업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지 역시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2부 준비할 시간이죠?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 해법들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